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3일인데요. 19시 20분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현직 변호사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쓰러지고 난 이후에 23분경에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20분 뒤에 도착을 했던 그 아버지가 119에 신고를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자 19시 49분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방에서는 이 사태를 보니까 경찰과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동 대응을 요청했었고 21시 30분경에 남편을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6일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이번 5월 3일 그 검찰은 피해자의 음성이 담겨 있는 그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 오는 24일 1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가해자인 남편,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그 살인이 의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상해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핵심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아내를 죽일 그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그 수순이라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당시에 이 범행 현장이 경찰의 감식을 받았을 테고 이런 주장에 좀 반대되는 증거들이 상당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 것과 상당히 좀 반대되는 주장은 이제 과학수사대에서 이제 감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한 결과 지금 이제 사인은 두부 손상과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두부 손상과 연관해서 이 고속 비산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빠른 속도로 뿌려지는 이 핏자국이 발견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현장 곳곳에서 이 머리 등을 가격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혈흔이 작고 가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후방 휘두름 이탈 혈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그 둔기를 뒤로 이렇게 확 휘두르는 과정에서 네. 빨리 움직이면 이것도 역시 세게 하게 되면 아주 작고 가늘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그 경부를 압박한 그 흔적도 지금 이제 통상 경부 압박하면 설골이 골절되는데 그것은 아니지만은 네. 조흔, 즉 손톱 자국이 목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피고인이 주장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가 지난 재판에서 공개가 됐다고요. 이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이 피해자 아내가 이거는 아마 피고인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인데 그 과정에서 이 패딩 안에다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갖다가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가해자는 이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비명이라든가 또는 가해자가 둔기로 내리치는 여러 가지 어떤 소리, 이 범행 전후가 담긴 약 140분 정도의 그 파일 중에서 일부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혼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 이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이제 녹음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발견을 못해서 네.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후의 피해자가 어떤 심경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는 좀 끔찍한 소리인데 자, 화도 좀 납니다. 이 범행 당시에 그런데 아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간에 어떤 뭐 싸움을 하거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옆에 있다라면 이제 그것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로 이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당시에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녹음 파일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네. 그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아들 보고 이제 stay away, 이제 물러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콜드 폴리스라고 해서 112 신고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아내가 살해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스스로에게 뭐 침착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 사건의 최초 보도가 됐을 때 아니 통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이 119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20분 정도 있다가 와서 지시를 하니까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행동과는 조금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네, 검사까지 이 음성 파일을 듣고 울먹였다고 하던데 검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범행을 멈출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 나왔듯이 아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 어떤 그 내면적으로 분노 같은 것이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폭발하면서 하는 이 영미법에서는 우리가 상황적 살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그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그 아내가 쓰러졌을 때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갖다가 빨리 했었더라면 네. 그러면은 아내의 어떤 그 생명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이 가해자도 아내가 이런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 같은데 법정에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듣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지금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아까 이제 그 상해치사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장을 바꿨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계획 살인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 당시에 공황 상태였고 어떤 판단력이 없어서 심신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뭐 이거는 좀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 화목한 가정,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 뭐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평소 아내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10년 가까이 아내한테 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뭐 아내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왜 네. 그러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황들이 이제 차고 넘치는데 예컨대 이 피해자에게 너 같은 여자는 뭐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둥, 뭐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는 둥, 또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또는 뭐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는 그런 어처증의 증세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까지 둔 부부가 남편이 이렇게 와이프를 학대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장시간 동안? 여성이 일단 견디지를 못하겠죠. 네. 이게 10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해자인 그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차로 이제 그 이혼 소송을 갖다 제기를 했다가 이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걸 갖다가 이제 취한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두 번째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클 것 같은데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법정 최고형을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고양이를 뭐 발로 차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녹음으로 아닌 것으로 지금 이제 방향이 잡혀진 것 같고요. 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고양이를 피해자보다 더 소중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과연 이 피고인이 나중에 나와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지난 3일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이제 1심 선고 공판은 24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구급차 2대가 잇따라 입구를 나섭니다. 그제 저녁 7시 50분쯤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는 5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집에 없었고 쓰러진 아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집을 나갔던 A씨는 1시간 뒤쯤 딸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은 A씨를 곧바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아내를 살해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범행이 일어난 집 앞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 불화가 잦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누가 쓰러졌나 보다 했었어요. 되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밥 이렇게 쿵쾅쿵쾅 밤에도. A씨는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해당 로펌 측은 사건 직후 A씨가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지난 3일 저녁 7시 50분쯤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입니다. 구급차가 급히 필요하다며 주소를 말하고 가족이 아프다고 설명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묻는 소방관에게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대답합니다. 신고자는 종로구 자택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50대 변호사 A씨. 아내가 의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식이 조금 있다고 하더니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상황 요원이 답답한 듯 옆에 다른 사람 있느냐 바꿔달라고 하자 누군가 대신 받아 일단 빨리 와달라고 대답합니다. 함께 현장에 있던 A씨의 다선 국회의원 출신 아버지가 전화를 넘겨받은 겁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하며 통화는 종료됩니다. A씨는 범행 뒤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고 신고는 아버지가 도착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A씨 말대로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고 빠른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생사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환자 무의식, 무호흡, 맥박 없다며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아내가 이송된 후 집에 들어온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발적 범행이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 아내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아내를 10여 년 동안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는 등 비하 발언을 해왔으며 5년 뒤에는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3개월간 통화 내역을 보며 설명하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거나 엄마를 향해 욕설을 시키는 등 자녀들도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A씨는 의처증으로 오해할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썼고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괴롭힘은 반복됐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내에게 딸이 책가방을 놓고 갔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아내를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소방서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허위 신고를 했지만 결국 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